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포로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참 저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먹먹해지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은요. 북한 병사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작전인지도 모르고 투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동일해요. 구소련이니까. 예.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에 전투 의지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실은 지금 저기 간 병사들은 우리 국정원도 얘기했지만 예. 우크라이나 그 평원에 특화된 병력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상이한 전장 환경, 그다음에 명분 없는 전쟁, 그다음에 전투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몰아넣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전투력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속속 드러나는 거죠, 상황이. 네. 이제 저게 이제 시작일 거고 네. 본격적으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더 많은 이제 포로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런 상황도 다 전달이 될 거고, 그럼 뭐 일부에서 뭐 자폭을 지시했다 그러지만은 원래 북한군은 전쟁에서 이제 포로되지 말고 자폭하는 명령을 받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자폭할 이유가 없죠.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포로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북한군 희생 소문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은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북한군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잡힌 포로가 2명이에요.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북한하고 러시아가 네. 파병 사실 인정을 안 해요. 그다음에 신분증도 지금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식적으로는 아마 러시아는 러시아 군인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인민군을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하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교환한다는 건데 네. 푸틴 대통령이 그런 소모품 취급하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을 맞바꿀 리가 없죠. 러시아군하고 바꾸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포로 맞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러면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충돌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저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전쟁 범죄자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법적인 위상이. 근데 제네바 협약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러려면 예. 우리하고 이제 특별한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1차 목표는 예. 포로 교환. 그리고 2차로는 다른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원한다면 본인들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상황,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 자격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 송환에 협조해야죠. 지금 저희가 봤던 그 포로들의 영상을 좀 더 살펴보면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 병사들이 전쟁터로 가 있다는 이 사실을 숨긴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왜 파병 사실을 숨긴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5일 동안 네. 장황한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러시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서로 뭐 혈맹이다 동맹이다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과 다르게 러시아는 그냥 먼 나라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파병의 명분이 없는 파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파병할 때부터 파병 사실, 전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고요. 만일에 알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북한군이 전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북한한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미국하고 멕시코나 예. 캐나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면 전투할 이유가 없죠. 네.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한테 총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전투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훈련인데 자폭을 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상충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300여 명이 숨졌고요. 2,7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북한이 뭐 러시아로부터 핵 기술이나 이런 거 전수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결국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1,000명 갔는데 한 달 만에 3,000명이거든요. 예. 괴멸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전쟁 사상 가장 빠른 소모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한반도는 산악인데 저긴 네. 평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중장비가 없어요. 탱크, 장갑차, 야포 지원이 없습니다. 휴대용 화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평원으로 지금 내몰리니까 거의 총알맞이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김정은도 속셈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경제적 대가, 그다음에 이제 첨단 핵 ICBM, 핵추진 잠수함 이런 정찰 이상 같은 예. 기술,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그 전력의 현대화 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저러한 파병인데 불구하고 지금 북한 국내에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8,000원대가 지금 거의 2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도 네.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 루블 하나 현물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밀착이 북한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과연 군사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서 이제 북한이 올해 상반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절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떤 행보 보였고 어떤 셈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이제 러우 전쟁, 휴전 분위기가 강화될 거예요. 그럼 상반기에는 휴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종전은 어렵고요. 그럼 5월 9일이 러시아의 전승절이거든요. 1차 대전. 근데 인민군을 전승절 퍼레이드에 이미 초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휴전이 되면, 이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은 방대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하니까 푸틴은 자기가 이겼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전승절에 인민군이 파병이 되면 이 크렘린 그 붉은 광장에 푸틴과 김정은이 이 퍼레이드를 동시에 사열하면서 같은 전승국 반열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노림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러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능한다면 아마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서 휴전 모드에 맞춰서 인민군과 함께 갈 가능성이 있죠. 네, 조한범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